엄마, 나 이제 한국 못 떠나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21살 우크라이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폭격에 목숨을 잃었고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은 없었죠. 절망 끝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대한민국으로의 국제결혼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시골 마을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그녀.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낡은 피아노 한 대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피아노 강사를 꿈꾸던 그녀는 다시 건반 앞에 앉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 후 임신한 몸으로 공항에서 건강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키이우 음악학교 강당은 졸업실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 대기실에서 나탈리아는 손에 쥔 악보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그녀가 평생을 준비해온 곡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키이우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탈리아,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내 연주는 정말 아름다워.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 떨림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 그녀는 정식 피아노 강사 자격을 받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폭발음이 들려왔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나탈리아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멀리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강당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강사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밖으로, 빨리. 나탈리아는 악보를 움켜쥔 채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건물이 계속 흔들렸고 어디선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음악학교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악보가 바람에 날려 흩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녔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지만 도로 곳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했고 무너진 건물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평소 3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2시간 넘게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탈리아, 살아있구나.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폭격은 계속되었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탈리아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는 그가 생전에 좋아하던 해바라기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친척들이 둘러서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탈리아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녀는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머니의 가슴 통증이 심해졌고 이틀 전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최소 2만 5천 달러는 필요합니다. 나탈리아는 손에 쥔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2만 5천 달러, 그녀네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탈리아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문을 닫자 그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일주일 전 누군가 건네준 명함이 보였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마이너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돕습니다. 나탈리아는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이 방법으로 독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답일까? 그녀는 명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한 번 폭발음이 들려왔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센터입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후 나탈리아는 중개센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상담원은 여러 나라의 사진들이 담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대부분 진심으로 가족을 원하는 분들입니다. 나탈리아는 사진 속 남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낯선 얼굴들, 낯선 언어, 낯선 나라. 이분은 40대 초반이고 농사를 짓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죠. 사진 속 남자는 수수한 인상에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탈리아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탈리아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희생할 순 없어. 엄마,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 공항 출국장. 나탈리아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에 손을 맞댔고 눈물이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엄마, 꼭 건강해지세요. 제가 곧 돈 보낼게요. 나탈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나탈리아는 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키이우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탈리아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건반을 누르듯 움직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나탈리아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한국어,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수수한 점퍼를 입은 남자가 나탈리아라고 쓴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남자, 김태수였습니다. 나탈리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나탈리아입니다. 태수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국 오느라 힘들었죠. 짐, 제가 들게요. 그는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지만 나탈리아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경차에 짐을 실은 태수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차에 오르자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수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고 나탈리아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하지만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점점 낮아졌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나탈리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간히 보이는 것은 낮은 집들과 가로등도 없는 길뿐이었습니다. 이곳이 내가 살 곳. 차는 마침내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고 대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태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어머 왔구나.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지.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지만 나탈리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한국어로 배운 유일한 인사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한국말 하네. 예쁘기도 하고.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의 손을 이끌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루를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하얀 쌀밥. 배고프지? 어서 앉아. 많이 먹어야 해. 시어머니는 나탈리아를 상 앞에 앉히고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나탈리아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사용법을 몰라 어색하게 들고만 있었습니다. 밥알이 자꾸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가서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먹어. 괜찮아. 나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너무 매웠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수는 나탈리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새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태수는 어색하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탈리아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옷가지를 꺼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맨 밑에서 작은 액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여긴 너무 낯설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탈리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들,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녀는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아침 6시, 밖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나탈리아는 깼습니다. 나탈리아, 일어났니? 아침 먹자. 그녀는 비몽사몽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에는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밥을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생활 시작이야. 많이 먹어.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태수는 나탈리아에게 손짓했습니다. 나, 따라와요. 1. 가르쳐 줄게요. 두 사람은 집 뒤편의 논으로 갔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태수는 호미를 건네며 땅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어색하게 호미를 잡고 따라했지만 힘을 주는 방법을 몰라 흙이 제대로 파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태수가 옆에서 다시 보여줬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이리 와봐. 김치 담그는 거 배워야지. 나탈리아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추를 들고 양념을 바르는 법을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발라. 맛있어. 그리고는 양념을 조금 떠서 나탈리아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어요?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나탈리아가 서투르게 한국어를 말하자 시어머니는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한국말 잘하네. 맛있어요. 잘했어. 그날 저녁 태수는 공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국어 공부예요. 공책을 펼치자 한글 자음과 모음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 나, 다를 천천히 발음하며 가르쳤습니다. 나탈리아는 따라하며 공책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우면서 그녀는 조금씩 한국어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탈리아는 이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혼자 울었고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한국어 학습 노트를 나탈리아 방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아침에 나탈리아가 노트를 펼치자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탈리아 선생님 화이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하트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 글귀를 보며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해 보였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잘 지내니? 네, 엄마.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 좋아요. 다행이다. 엄마는 걱정했어.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곧 돈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통화를 끊은 후 나탈리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나탈리아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서투르지만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되었고 김치도 담글 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제법인데? 한국 음식 잘 만들어. 나탈리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었고 시어머니와 태수의 말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태수는 나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논일 쉬는 날이에요. 같이 마을 구경 갈래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낮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들, 길을 가다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은 나탈리아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수야, 이게 내 새댁이구나? 예쁘네, 예뻐. 어디서 왔어? 태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어머, 멀리서 왔구나. 고생 많았겠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에 나탈리아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 앞을 지나칠 때 주인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야, 들어와서 음료수라도 마셔. 두 사람은 슈퍼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나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탈리아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잘 왔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모임이 있어. 같이 가자. 나탈리아는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여러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떡을 만들고 김치를 나눠 담그며 마을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태순의 며느리구나. 어서 와. 예쁘네, 정말 예뻐. 아주머니들은 나탈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쉬어. 나는 저기 가서 일 좀 도울게. 나탈리아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관 안은 시끌벅적했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소를 돕겠다고 나선 나탈리아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틀을 닦고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관 한쪽 구석, 낡은 천으로 덮여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탈리아는 천을 들춰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먼지 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피아노. 나탈리아는 넋을 잃고 피아노 앞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먼지를 닦아내자 낡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몇 개의 건반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하나 눌러봤습니다. 똥. 음이 약간 틀어져 있었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 만에 만져보는 피아노인지. 그녀는 의자를 당겨 앉아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회관에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탈리아는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키이우에서 연습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음악학교 강당, 따뜻한 봄날, 꿈꾸던 미래. 곡이 끝나자 회관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 아주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와, 대단한데? 어디서 배웠어? 나탈리아는 얼굴이 빨개져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탈리아, 너 피아노 칠 줄 알았어? 네. 저 우크라이나에서 음악학교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 이런 실력자가 있었구만.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장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피아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우리 마을회관에서 피아노 교실 열면 어떨까? 여기저기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나탈리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계속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탈리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그냥 조금 배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넌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수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태수야, 내 마누라가 피아노를 엄청 잘 쳐. 음악학교를 다녔대.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나탈리아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야, 이 아이한테 뭔가 해줘야겠어. 피아노 칠 수 있는 곳을 찾아줘. 어머니, 이 아이는 여기서 농사만 짓게 할 아이가 아니야. 재능이 있어. 그날 밤 태수는 방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피아노 강사 모집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학원과 문화센터의 공고가 떴습니다. 태수는 하나씩 클릭하며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시내에 있는 문화센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강사 모집 마이너스 경력 무관, 실력 위주 선발. 태수는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나탈리아의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랜만에 만져본 피아노 건반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마치 건반을 치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시내로 나갔습니다. 문화센터는 시장 근처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센터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50대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피아노 강사 모집 공고 보고 왔습니다. 센터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 아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인데 음악학교를 다녔습니다. 센터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요? 음악학교라면. 태수는 가방에서 나탈리아의 졸업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센터에서 준비해준 서류였습니다. 센터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키이우 음악학교.
피아노 전공. 네, 실력은 정말 좋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연주하는 걸 봤는데 다들 감탄했어요.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만나보죠.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오세요. 간단한 면접과 연주 시연을 하겠습니다. 태수는 인사를 하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꼭 쥐었습니다.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야. 집에 도착하자 나탈리아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시내 가야 해요. 같이 가요. 시내요? 왜요? 좋은 곳 있어요. 가면 알아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탈리아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의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내일 입고 가. 깨끗하고 예쁘게 해야지.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태수가 준비한 거야. 좋은 일일 거야. 다음 날 오후 나탈리아는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태수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1시간을 달려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문화센터 건물 앞에 차를 세우자 나탈리아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문화센터 마이너스 피아노, 미술, 요가 교실.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봐요.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센터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탈리아 씨죠? 네. 안녕하세요. 나탈리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센터장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소파와 책상이 있었고 벽에는 여러 수료증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나탈리아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센터장은 졸업증명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키이우 음악학교를 다녔다고요? 네. 피아노 전공했어요. 하지만 졸업은 못했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쟁 때문이었죠? 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연주실로 가볼까요? 실력을 보고 싶어요. 세 사람은 복도를 지나 연주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피아노를 보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회관의 낡은 피아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악기였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연주해 보세요. 무슨 곡이든 좋아요. 나탈리아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센터장은 눈을 크게 뜨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태수는 문 옆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주하는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고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4분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나탈리아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센터장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훌륭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나탈리아는 놀라서 센터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뽑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실력이면 충분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나요? 나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하고 싶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 섰습니다. 건물 밖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탈리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울어요? 안 좋아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는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나탈리아 잘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탈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탈리아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피아노 강사 됐어요. 어머, 정말 우리 며느리 대단해. 시어머니도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녁상은 평소보다 푸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탈리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특별히 불고기도 준비했습니다. 많이 먹어. 다음 주부터 바빠질 거야.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나탈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화면 속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피아노 강사 일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에서 일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탈리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이제 수술비 모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통화를 끝내고 나탈리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창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나탈리아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탈리아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빗었습니다. 괜찮을까? 잘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탈리아, 아침 먹어야지.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니까 미역국 끓였어.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탈리아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긴장돼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차 열쇠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가요. 늦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시내로 향했습니다. 문화센터 앞에 도착하자 나탈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나탈리아 화이팅. 태수가 격려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센터장이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부터 할게요. 센터장은 나탈리아를 데리고 각 교실을 돌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미술실, 여기는 요가실, 그리고 여기가 피아노실입니다. 피아노실 문을 열자 세 대의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첫 수업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5명이에요. 5명?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순해요.
천천히 가르치면 돼요. 센터장이 자리를 비우고 나탈리아는 혼자 피아노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5명의 아이들 모두 7살에서 9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 선생님이에요. 서툰 한국어에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선생님 말투 재밌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예요? 나탈리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먼 나라예요. 러시아 옆에 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건반부터 배울 거예요. 다 같이 앉아요. 아이들은 피아노 앞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나탈리아는 천천히 건반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도, 이게 레, 이게 미. 한 명씩 돌아가며 건반을 눌러보게 했고 아이들은 신나게 소리를 냈습니다. 띵, 똥, 땅.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가자 나탈리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잘했어. 나 잘했어. 센터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태수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나탈리아는 차에 오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웠어요.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부터 나탈리아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문화센터로 출근했고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 5명이었던 학생은 한 달 만에 10명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생님인데 정말 잘 가르쳐요.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게 재밌대요. 나탈리아는 매달 받는 강사비를 모두 모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녀는 은행에 가서 어머니에게 송금했습니다. 50만 원, 한국 돈으로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받았어요? 받았어. 나탈리아, 고마워. 이제부터 매달 보낼게요. 수술비 꼭 모을 거예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나탈리아는 센터장에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탈리아 선생님, 학생이 계속 늘고 있어요. 수업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늘어나자 수입도 늘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공책에 매달 저축한 금액을 적어 나갔습니다. 1월 마이너스 50만 원, 2월 마이너스 80만 원, 3월 마이너스 90만 원. 어머니의 수술비는 2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할 수 있어. 1년이 흘렀습니다. 나탈리아의 한국어는 이제 유창해졌고 마을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했습니다. 태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저녁에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탈리아, 한국 생활 이제 괜찮아요? 네, 좋아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다행이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나탈리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문화센터에서 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회? 네, 자선음악회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가족들을 돕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나탈리아는 센터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센터장님, 자선음악회를 열고 싶은데요.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언제 할 건가요? 다음 달. 가능할까요? 준비 기간이 짧지만 해볼게요. 그날부터 나탈리아는 음악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떡이랑 음료수 준비할게. 나는 의자 정리 도와줄게.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음악회 일주일 전 나탈리아는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나탈리아,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당장 수술 받아야 한대. 나탈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3,000달러 더 필요해.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2천만 원, 양만 5,000달러. 아직 1,0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낼게요. 통화를 끊자 나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탈리아는 피아노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1,000달러, 한국 돈으로 130만 원.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센터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탈리아 선생님? 왜 그래요? 나탈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심장병, 모자란 수술비,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것. 센터장은 조용히 듣고 나서 나탈리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음악회 때 말해봐요. 모금을 시작해보자고요. 하지만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위독해요.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붉게 부은 눈을 보고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태수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130만 원. 너무 큰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을 때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나탈리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별로 많지 않지만. 나탈리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돈을. 됐어. 내 어머니야.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나탈리아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나탈리아는 모든 돈을 세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50만 원을 더해도 여전히 8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녀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은 음악회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문화센터에 도착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 중에 손이 떨려 건반을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 위에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며 나탈리아는 피아노 건반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누군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센터장이었습니다. 나탈리아 선생님. 그녀는 학부모 몇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었어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요. 학부모 한 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많지 않지만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씩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선생님 덕분에 피아노를 좋아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들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식은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우리가 십시일반 모았어. 이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피아노 쳐줬잖아. 우리도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는데.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돈을 내놓았습니다. 많지 않지만 보태. 우리 며느리 어머니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나탈리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모든 돈을 세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 수술비 전액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침대에 앉아 돈다발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은행에 가서 모든 돈을 어머니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보냈어요.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화면 속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모두가 도와줬어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나탈리아, 고마운 사람들이네. 정말 고마운 사람들. 엄마, 꼭 건강해지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래. 엄마 꼭 건강해질게. 통화를 끊고 나탈리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앞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음악회만 잘하면 돼. 음악회는 사흘 후였습니다. 나탈리아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곡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연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악회 전날 밤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탈리아, 자니? 아니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지? 네, 조금요.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할 거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머니,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나 다 알아. 그런데 지금 봐.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잖아. 나탈리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당연한 거야. 넌 우리 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음악회 당일 아침, 나탈리아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드디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준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작은 귀걸이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와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떨지 마. 넌 잘할 거야. 네, 어머니. 아침을 먹고 세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센터장이 나탈리아를 맞았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객석이 거의 다 찼어요. 100명 넘게 왔어요. 나탈리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대 옆 커튼 뒤에서 객석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시어머니와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선생님,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 작은 방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손가락 연습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건반을 누르는 신용을 하며 곡의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가족 돕기 자선음악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연주를 들려주실 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나탈리아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한국에 오셨지만 다시 피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나탈리아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탈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수많은 눈길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반짝이는 건반. 손을 건반 위에 올리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키이우의 음악학교, 무너진 건물, 공항에서의 이별,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나탈리아는 눈을 뜨고 첫 음을 울렸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이번에 서정적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췄고 음악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태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연주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연주는 15분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나탈리아는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관객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도 환호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려는데 마을 이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나탈리아 선생님. 이장은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탈리아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우크라이나에서 심장병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음악회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탈리아 선생님도 그런 가족 중 하나입니다. 이장은 모금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미 힘을 모았고 덕분에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객석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꺼내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 모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학부모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나탈리아는 무대 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나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카메라 앞에 선 나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꿈도, 가족도, 집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가장 감사한 분은 누구인가요? 모두요. 시어머니, 남편, 마을 사람들, 학생들. 모두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마쳤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갈 거예요. 다음 주 그 인터뷰는 지역 뉴스에 방송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나탈리아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과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문화센터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나탈리아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수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만에 학생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센터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탈리아 선생님, 이제 전담 강사실이 필요하겠어요. 정말요? 네, 수업도 더 늘려야겠어요. 나탈리아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나탈리아, 수술 잘 끝났어. 엄마. 나탈리아는 화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대. 이제 괜찮을 거래.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 엄마 이제 건강해질 거야. 두 사람은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탈리아는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성공하셨어요. 시어머니와 태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곧 나을 거예요. 그럼 한국에 오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어서 오시라고 해. 우리가 모시자. 나탈리아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절망 속에서 이 땅에 왔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꿈을 다시 찾고 어머니를 살린 자신. 해냈어. 우리 해냈어.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논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거울 앞에 서서 배가 불러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임신 8개월, 곧 새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기, 이제 곧 만나겠구나.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가 드디어 딸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앉아 있어. 배 나온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내 어머니 오시는데 잘 대접해야지. 태수가 차 열쇠를 들고 나왔습니다. 출발해요.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해요. 나탈리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태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탈리아, 천천히 걸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나탈리아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시간 충분해요. 태수가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손에 꽃다발을 꼭 쥐고 게이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곧 만나.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여행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는 발끝으로 서서 사람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흰머리의 여성이 카트를 밀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나탈리아는 소리쳤고 어머니도 딸을 발견했습니다. 나탈리아, 2사람은 달려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나탈리아, 우리 딸. 모녀는 눈물로 얼싸안고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2손으로 감싸고 물었습니다. 건강하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의 시선이 나탈리아의 배로 향했습니다. 어머, 이게, 네, 엄마. 곧 할머니 되세요. 어머니는 다시 한번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수입니다. 어머니는 태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3사람은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네, 엄마. 조금 시골이지만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어머니를 보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2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마티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티. 시어머니가 서툰 발음으로 말하자 나탈리아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한국어로 어머니를 뜻하는 말을 했습니다. 2 어머니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가요. 밥 다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손님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옆에는 나탈리아가 만든 보르시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음식이네?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오신다고 만들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탈리아의 어머니에게 반찬을 계속 권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받아 먹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식사 후 나탈리아는 어머니를 마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논밭을 지나고 마을회관을 들렀고 문화센터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피아노 가르쳐요. 우리 딸, 꿈을 이뤘구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살아주셔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오래 계실 거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나탈리아가 통역해주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주 태어날 때까지는 있고 싶어요. 당연하죠. 오래 계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탈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방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처음 여기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랬겠구나.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선택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탈리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두 할머니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게. 복받은 아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나탈리아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차를 준비했고 두 어머니는 나탈리아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탈리아는 태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갔고 5시간 후,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태수와 두 어머니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병실에서 나탈리아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녀의 딸. 안녕. 우리 아기. 양쪽 어머니가 침대 옆에 서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름 뭐로 할까요? 나탈리아가 물었습니다. 희망이. 태수가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네. 우리에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 나탈리아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희망아, 넌 우리의 희망이야. 일주일 후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아기를 축하해줬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복 많이 받을 상이야. 집안은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탁 5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태수, 나탈리아, 두 어머니, 그리고 요람에 누운 희망이. 나탈리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반 전 절망 속에서 이 땅에 왔던 자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꿈도 가족도 희망도. 창밖으로 봄꽃이 만발했고 논밭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학생 중 한 명이 연습하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탈리아가 양쪽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한국 못 떠나요. 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우리 집. 나탈리아는 태수의 손을 잡고 요람 속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시어머니와 나탈리아의 어머니는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나탈리아는 베란다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키이우에서 보던 그 별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서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탈리아는 미소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람 옆에서 두 할머니가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우크라이나어로.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는 두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이게 했고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나탈리아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집이구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탈리아는 낯선 땅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